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이번 주도 되게 금방 지나갔어요. 역시 후반부는 시간이 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샌님? 저는 이제 여행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한 주를 보냈는데, 음. 와, 이게 더운 나라에 있다가 오니까 유독 또 이번 가을이 한국이 좀 춥잖아요. 맞아요. 너무 추워져서 몸이 음. 엄청 움츠러들고 음. 가을 아니고 겨울 같은데 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일주일이 어느새 지났습니다. 맞아요. 아니 정말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겨울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저는 제 올해의 버킷리스트였던 마라톤을 10km 완주하고 왔습니다. 박수. 오, 되게 연습할 때는 10km까진 못 뛰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음, 무릎이 아프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당일에 약간 비가 내릴까 말까 이런 날씨였어요. 마라톤 하기 전에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거 10km는 무리겠다.'라고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0km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5km만 뛰자. 2.5km 반환점에서 돌아오자.'라고 생각을 음, 하고 뛰었는데, 생각보다 2.5km가 금방 온 거죠. 할 만한 것 같은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냥 10km 뛰자.'라고 생각하고 500 미터쯤 더 가서 한 3 킬로쯤에서 후회했잖아요. '아까 거기서 돌았어야 했다.' 쉬면 안 된다고 천천히 나 따라서 내 음, 페이스에 맞춰서 뛰어 보라고 이렇게 제 페이스 조절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진짜 저 음, 10km 뛰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음. 여든이시래요. 와, 너무 대단하죠. 그러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와 진짜 정말 대단하다. 나도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음, 시간이었습니다. 음. 음. 맞아요. 가끔 저도 뭐 제일 길게 참여한 게 10km였는데, 하프 음. 마라톤도 이제 같은 대회에서 열리는 경우에 음. 막 10km 뛰고 돌아와서 정리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때 하프 음. 마라톤 선두 그룹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선두 그룹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관련이 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건강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치킨이다. 바로 닭입니다. 아침에 드디어 음. 저희가 닭을 다루네요, 주제로. 그러니까요. 마침내입니다 정말. 그쵸? 음, 그동안 저희가 에피타이저에서 닭을 활용한 음식을 진짜 많이 소개했어요. 정말 그만큼 둘 다 사랑에 맞이하는 음식이어서 주제로 선정을 해 봤고요. 벌써부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저희가 녹음을 하는 시간은 조금 늦은 시간인데, 닭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먹고 싶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는데요. 음. 그래도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음. 주제가 저희가 애정에 맞이하는 음식인 만큼 소개하고 싶은 음식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서 그냥 대중 없이 제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제 찜닭입니다. 오, 이게 닭 요리 중에 이걸 소개한다고 이렇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엄청 강한 양념을 먹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떡볶이 같은 게 땡기는 날? 음, 근데 떡볶이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떡볶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남들이 그 떡볶이가 땡긴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저는 이 로제 찜닭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오, 양념이 센 음식.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을 때마다 자주 시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만들어 먹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찜닭도 참 좋죠. 저는 음. 로제 찜닭 말고 그냥 찜닭도 음. 되게 자극적이고 짜고 음. 좀 맞아요. 매콤하게 먹고 싶은 날? 음. 생각보다 그 간장 찜닭도 좀 매콤한 편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대학교 때 음. 시험 기간이나 그 시험 음.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시험 날 꼭 맞아. 저녁에 찜닭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저는 불닭도 매운 걸 좋아해서 불닭도 음. 좋아했지만 음. 불닭은 이제 못 먹는 친구들도 많은데 찜닭 음. 정도는 모두가 다 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음. 건강하면서 자극적인 느낌?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떡볶이의 건강 버전 음. 같은 느낌도 있고 또 그 짭짤함, 짭조름함 때문에 맥주랑도 진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아마 대학 다닐 때 찜닭이 유행했던 거 아닐까요? 저도 학교 음, 다니면서 찜닭을 먹은 기억이 엄청 많거든요. 그 학교 앞에 있는 대학교 앞에 있는 찜닭집 진짜 정말 음, 문지방 달토로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그 음. 납작당면과 맞아요. 오랜만에 그것도 먹고 싶어지네요. 벌써부터 에피타이저부터 이렇게 군침이 돌기 그러게요. 시작했습니다. 찜닭의 매력은 그 떡볶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지만 주 메뉴가 주 재료가 떡이 아니라 닭고기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음, 죄책감이 쪼끔은 덜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어 단백질이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막 그 안에 떡이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음, 고구마 좋아해서 고구마 꼭 추가해 먹는데 그러면은 또 탄수화물 양이 음, 비슷해지기도 하고 별반 다를 것 같지 않긴 합니다만. 맞아요. 또 이게 짜니까 밥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맞아요. 또 맞아요. 아까 말했던 당면도 많이 먹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느낌? 맞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느낌. 음, 곁들이는 술도 제가 오늘 메뉴를 모르겠고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걸 소개했다시피 술도 페어링 음, 모르겠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술로 가겠습니다. 바로 심술이라는 전통주인데요. 음, 그 느린마을 막걸리로 유명한 배상면주가 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약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아마 뭐 편의점에서도 많이 보셨고 뭐 술집 가면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 술입니다. 그쵸? 음, 7 도, 8 도, 10 도, 12도 이렇게 있는데 뭐 블루베리, 코코넛, 깔라맛이 이렇게 도수마다 맛이 약간씩 달라요. 어,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오늘 음식과도 그래도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는 10도 깔라맛이입니다. 음, 새 새콤달콤한 맛이 자극적인 양념 맛을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 잘 어울리고 찜닭이랑도 잘 어울리고 저는 뭐든지 온더락으로 마시는 걸 좋아해서 이 술도 온더락으로 마셔도 시원하고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음료수 마시는 느낌으로 홀짝홀짝 마실 수 있어서 좋아요. 대신 10 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홀짝홀짝 마시면 또 금방 취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하면서 너무 군침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술은 제가 집에 상비해 두고 있는 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씻고 찜닭 시켜 가지고 시켜 먹었습니다. 어, 와, 하나님이 에피타이저 이야기하면서 닭을 메뉴로 많이 추천을 했지만, 음. 오늘처럼 신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막 어. 당장 달려갈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이미 어제 달리셨군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저는 찜닭 좋아해서 집에서 되게 많이 해 먹는데, 음. 내일 찜닭을 해 먹어야 되나? 닭을 사야 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오늘 얘기 끝나고 나면 닭을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음. 본격적으로
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제가 닭 요리잖아요. 음, 검색창에 닭 요리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진짜 닭에게 무한 감사를 외쳐야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게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닭에게 감사 약간 뭐 자애로운 닭님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음, 이게 저희가 살도 먹죠. 내장도 먹죠. 심지어 달걀도 먹잖아요. 음, 진짜 안 먹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정말 '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닭고기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맞아요. 저는 유일하게 안 쓰는 부위라고 생각했던 게 음. 닭껍질이었는데, 제가 안 음.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음. 닭껍질이 너무 핫해져서 막 웨이팅해서 먹는 닭껍질 튀김이 생기고, 또 맞아요. 최근에 어디 지나가다가 봤는데 닭 벼슬 요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뭐 발도 우와. 먹고, 맞네. 그래 닭 발도 먹죠. 와 벼슬 요리까지 진짜 이거 정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네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모래집 그 근이를 음, 부르는 이름인 닭똥집을 이거 들었을 때 저는 이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린 마음에 '뭐 그런 음, 부위까지 먹어야 되나?' 막 이렇게 어린 마음에도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진짜 일식 그 야키토리 하는 집 가면 부위별로 팔잖아요. 그래서 진짜 '닭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구나.'라고 하는 걸 생생하게 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껍질도 야키토리 집 가면 저는 꼭 시키는 메뉴거든요. 그것도 음, 맛있고 저 최근에 간 야키토리 집에서는 꼬리살이라고 하는 걸 팔더라고요. 근데 오, '꼬리에 살이 있어?' 막 이렇게 반문하게 음, 되는 메뉴였습니다. 엄청 그 설명이 "꼬들꼬들하니 맛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와 진짜 정말 끝까지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어, 했습니다. 이렇게 닭은 다양한 부위를 저희가 먹고 있는데요. 각자 선호하는 부위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는 닭에서 닭가슴살이 저의 최애이고 음. 거의 닭가슴살만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음. 그렇게 예 맞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쵸? 아마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 주셨던 분들도 짐작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퍽퍽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보통의 비인기 부위를 저는 그런 비인기 재료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음. 보니까 닭에서도 닭가슴살을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퍽퍽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이 좀 담백한 거 먹을 때는 음. 안심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음. 저는 안심보다도 닭가슴살을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닭똥집이라고도 부르는 근이도 사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음. 이게 사실 근이를 먹을 일이 별로 없고 저희가 맞아요. 예전에 그 닭똥집 튀김을 음. 에피타이저로 추천한 적도 있는데 음. 실제로 파는 데를 찾기도 조금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자주는 못 먹는 부위인 음. 것 같고 음. 닭가슴살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집에는 음. 항상 뭐 냉동실에 구비해 두는 음. 식재료이고 음. 되게 약간 뜨악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소고기보다도 닭을 좋아하고 음. 뭐 툭불 꽃등심보다도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닭 어 요리를 먹을 때 인기가 좀 있죠. 맞아요. 네 확실히 샌님이 기름진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담백한 걸 좋아하고 이래서 그런지 음, 다른 고기보다 닭가슴살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면에 기름진 걸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역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실 그 부위, 이거 가지고 음, 형제분들이랑 많이 싸우셨을 그 부위, 닭다리살을 저는 역시 좋아하긴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치킨에서의 닭다리는 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워낙 치킨의 닭다리가 오, 물론 잘 먹긴 하는데 너무 두꺼운 살이어 가지고 약간 비린내가 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음. 치킨에서 닭다리 살보다
그 정육으로 나오는 닭다리살은 맛있어요. 음, 그거는 다 이렇게 펼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기름진데 잘 바삭하게 익힐 수 있어서 요리에 활용하기 쉽고 맛있습니다. 음, 그 닭가슴살이 건강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닭가슴살만 먹기에는 너무 빡빡하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팁 중에 하나는, 저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고기를 사 와서 바로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해 놓는 편인데, 그래서 닭고기를 살 때 닭 가슴살과 닭 다리살을 같이 삽니다. 그리고 음, 반반씩 넣어서 소분을 해요. 그래서 한 요리에 음, 닭 가슴살과 닭 다리살이 다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소분해서 먹으면은 그 닭의 다채로운 식감, 맛 이런 거를 한 요리에서 맛볼 수 있어서 되게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고, 음. 뭐, 저희처럼 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엄청 음.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음. 저는 닭 요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사 먹기보다 주로 해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음. 부위 때문이거든요. 음. 근데 뭐 치킨도 그렇고, 다리랑 음. 날개는 세트로 막 팔잖아요. 콤보도 팔고, 그쵸. 뭐, 닭 날개만 아예 하는 식당도 있고, 음. 근데 왜 닭가슴살 파는 무시하는지. 닭 한 마리 안에는 뭐 다리도 있고 날개도 있지만 닭가슴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치. 아, 무시하고. 진짜 음. 그래서 그 치킨을 먹고 싶은데, 막 음. 사람들이 콤보 시켜놓고 이러면 약간 아. 벙찌거든요, 저는. 어. 그리고 그렇네요. 순살치킨 시켜서 순살치킨 먹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순살치킨도 대부분 닭다리살이고, 맞아요. 맞아요. 간혹 이제 닭가슴살을 섞는 경우는 있는데, 음. 닭가슴살로만 치킨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음. 닭갈비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이 다 닭다리살이고요. 음. 그쵸. 그래서 보통 뭐 닭갈비, 찜닭 이런 것들을 저는 보통 집에서 닭가슴살만 넣어서 해 먹는 음. 편이기는 한데 좀 이제 음. 건강과 입맛을 같이 챙기신다면 하나님이 음. 말씀하신 꿀팁 한번 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음. 음. 근데 그 방금 햇님께서 말씀하신 되게 억울하다고 말씀하신 "순살인데 닭가슴살만 있다." 이런 거는 저는 기름진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치킨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싶긴 한데요. 역시 그 해 먹는 요리가 내 입맛에 딱 맞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아, 제가 최근에 음. 좀 좋아하던 치킨 브랜드 광고를 보고 약간 화가 난 적이 음. 있는데 네. 광고 시작이 제 기억으로는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라고 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브랜드의 음. 순살치킨은 100% 닭다리살만 음. 쓴다. 음. 이런 음. 광고였는데, 음.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너무 웃기네요. 어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한테도 이런 고충이 있다는 거를 관계자분들 음, 혹시 듣고 계시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음. 아니, 최근에 마트에서 닭을 팔 때 이런 음. 패밀리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처럼 닭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닭 한 마리를 팔면서 다리를 2개 더 넣어주는 이런 아. 팩이 되게 많아졌어요. 어. 그럼 저는 좀 짜증이, 어, 용량은 많아졌는데 내가 먹을 살은 더 없어졌네? 이런 그렇네. 느낌이어가지고. 그렇네. 음, 그냥 그 가슴살만 파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 사 맞아요. 먹어야겠어요. 네, 음. 그래서 꼭 저는 그렇게 그냥 한 마리를 사면 꼭 음. 이제 냉동실이나 이렇게 냉장으로 있는 음. 닭가슴살을 추가해서 먹긴 아. 합니다. 안 음. 그러면 이제 한 2끼,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첫 끼에 음. 닭가슴살을 다 먹고 나면 어 그다음부터는 먹을 게 먹을 없거든요. 게 없어. 그렇네요. 아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 부위 말해 봐." 이러면 뭐 이렇게 술술 나올 수 있을 음, 정도로 닭고기는 만인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이자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호불호 가리지 않고 만인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 굉장히 부럽네요.
아무래도 그 고기 자체의 맛이 강하지 않아서 '여러 소스와 잘 어울린다는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음. 먼저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죠. 음. 음. 그래서 저는 실제로 도시락 쌀 때 가장 저의 기본 반찬 메뉴가 그 소분 닭고기 소분해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분해 둔 닭고기 가지고 어느 날은 빨간 양념해서 넣고 어느 날은 간 음. 간장 양념해서 넣고 어느 날은 뭐 버터에 볶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고기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닭고기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조리하는 게 저의 그 가장 맘 편한 도시락 음. 반찬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흰살의 고기여서 음. 좀 조리법도 다양하고 개인적으로는 냄새도 붉은 음. 살 고기보다는 덜한 느낌이 조금 있고 음. 건강에도 사실 더 좋다고 하잖아요. 이 맞아요. 사람들이 의식하다 보면 더 그냥 그게 좋아지는 경향도 있어 가지고 음. 뭐 그런 것도 쪼끔 있는 것 같고 음. 닭이 이제 다른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이라면 뭐 방금 하나님도 도시락 이야기하셨지만 음. 좀 식어도 별로 그렇게 뭐 음. 맛이 이상해진다거나 못 음. 먹겠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기름이 상대적으로 아무리 기름이 많은 부위여도 다른 고기보다는 음. 적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기름이 많은 부위는 뭐 예를 들면 소고기 등심을 구웠다. 음. 이러면 차갑게 식으면 정말, 정말 그쵸, 그쵸. 손이 안 가는데 그렇죠. 닭은 좀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음. 음. 그래서인지 진짜 좀 부럽게 세계 어디를 부러울 일이 아닌가요? 안쓰러워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세계 어디를 가도 닭고기 요리는 진짜 쉽고 다양하고 음. 음. 어디서나 진짜 만날 수 있는 것 음. 같고 이게 키우기가 편해서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음. 그러게요. 그 부피 자체도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그쵸. 않고 음. 그렇네요. 이게 저랑 샘님이 취향이 다른데도 닭 요리를 둘 다 좋아하잖아요. 음. 저는 아마 사랑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기름진 부위와 기름지지 않은 부위가 같이 있다? 이것도 음. 그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음. 사람의 입맛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게 음. 샘님이 다른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닭고기는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기를 맞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메뉴를 정할 때는 닭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부담이 음. 별로 없죠. 맞아요. 또 생각났는데 저는 예전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분이 같은 팀에 음.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종교 음. 문제로 아 못 그렇네요. 먹는 육류들이 음. 있잖아요. 뭐 음. 소고기나 돼지고기들은 어떤 종교냐에 따라서. 음. 근데 이제 닭은 그렇지 않아서 그런 그렇네요. 분들과 한 팀에서 일할 때 진짜 이제 음. 회를 먹거나 아니면 닭을 먹거나 이제 음. 사실 닭이 더 부담이 없으니까 치맥 음음. 정말 많이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렇네요. 아 사랑받는 이유가 이렇게 음. 제대로 있었네요. 그러게요. 어. 그냥 사랑받는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의 찐 메인입니다. 닭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겠죠. 어떻게 먹냐? 음. 음. 내가 좋아하는 닭 요리, 뭐 나만의 레시피, 닭 요리 팁 뭐 요런 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들으시는 음. 분들도 여러 가지 유용한 팁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닭 요리 팁이라고 하면 역시 우유겠죠. 비린내 나는 게 음. 싫으시면 우유에 쪼끔이라도 재워 두셨다가 씻어서 요리하시면 확실히 냄새도 줄어들고 음. 고기가 더 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웬만하면 꼭 하려고 합니다. 요새 그 멸균 우유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음. 사서 저장해 두셨다가 요런 데 쓰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우유를 뭐 닭 요리할 때 유독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우유를 잘 먹질 않아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흔하게 음. 있는 걸 이용하는데 그게 바로 남은 술입니다. 아니면 이제 남지 않았지만 입에 안 네. 맞는 술이 집에 있는 어. 경우들이 있으니까 음. 거의 뭐 청주나 와인
맥주, 뭐 막걸리까지도 크게 가릴 거 음, 없이, 물론 소주도 가능하고요. 가릴 거 음, 없이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음, 마시다 남은 술이 있으면 이렇게 식재료를 손질하거나 요리할 때 넣어서 쓰면 음, 좋으니까 늘 남겨두는데, 음, 어, 너무 소소하지만 그냥 하나의 팁이라면 좀 음, 그날 닭 요리를 해서 이 술이랑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음, 해놨다면, 근데 그 음, 술이 만약에 이제 그 닭을 재는데 쓰기 좀 힘든 술이다 이러면 음, 모르겠지만, 뭐 괜찮은 술인 경우 가급적이면 이제 계열을 맞춰서 요리에 음, 쓰려고 해요. 예를 음, 들면 오늘 와인이랑 먹을 거야라고 하면 뭐 남은 와인이 있으면 와인으로 재워놓고, 뭐 청주랑 음, 먹어야지 아니면 맥주랑 먹어야지 이러면 맥주로 음, 재워놓고 이런 식으로 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술로 고기 재워두는 거는 해보지 않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음, 그동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와인에 재운 고기랑 와인이랑 먹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아마 집에 술이 많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네, 이건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남은 술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외로. 아, 그리고 제 경우는 청주가 좀 많이 남는 편이에요. 아, 단술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음, 아니면 이제 손님이 올 때 사놓거나 아니면 음, 두고 간 소주 음,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음, 씁니다. 좋네요. 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꼼꼼히 손질하는 것도 아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손질도 잘 해야 되고, 또 그 절단되어 있는, 흔히 그 볶음탕용의 닭을 음, 구매한 경우에 음, 간혹 그 닭을 자르는 과정에서 섞인 뼈 조각이 되게 음, 가루 같은 뼈 조각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가지고, 음, 씻을 때 좀 신경 써서 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것 음, 같고, 또 음, 저는 그 닭껍질이나 그 기름 붙어 있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손질을 할 때 최대한 좀 없애려고 하는 음, 편인 것 같아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는 일부는 떼내고 또 일부는 맛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도 좀 좋을 것 음, 같고, 근데 그 닭껍질과 살 사이 뭐 이런 음, 데서 또 잡내가 날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음, 신경 써주시면 좋고, 근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른들, 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어머니는 기름이 좀 있어야 음식은 맛있다라는 음, 주의여가지고, 막 등짝 맞을까봐 몰래 다 없애고, 이미 미리 다 막, 닭갈비 같은 거 할 때 미리 다 양념으로 그냥 음. 숨겨버리죠. 지방이 없는 게 들키지 않도록. 아, 껍질은 껍질만의 매력이 있는데 아쉽네요. 음, 저는 자주 해 먹는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중에서 저는 오트밀 닭죽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음, 이게 진짜 간단한데 건강하기도 하고, 식단하실 때 다이어트 이런 데도 되게 좋거든요. 음, 음. 제가 또 삼계탕, 닭죽 이런 데 환장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게 워낙 원래부터 다이어터들에게는 좀 유명한 레시피이기도 했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없어요. 음, 닭가슴살을 삶아 주세요. 삶은 물을 닭 육수로 쓸 건데요. 혹시 이게 육수가 너무 약하다 싶으면은 뭐 치킨 스톡 같은 거 쪼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삶은 닭가슴살은 찢어 놓고 육수에 뭐 야채 다진 거, 그다음에 오트밀 적당히 넣고 삶은 닭가슴살 찢어 넣은 거 넣고 그냥 진짜 냅다 끓이면 되거든요. 간은 오, 소금으로 맞추면 돼요. 진짜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냥 넣고 냅다 끓이는 음, 거니까. 간단한데 이게 영양 밸런스도 잘 맞고 무엇보다 진짜 맛있어요. 좀 과장을 보태면 죽집에서 파는 닭죽 맛이 진짜 나거든요. 음, 이게 그리고 또 많이 만들어 놓고 소분해서 얼렸다가 아침으로 먹어도 너무 좋고 따뜻하게 겨울에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이게 실은 다 때려 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해도 만들 수 있긴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니까 진짜 꼭 한 번씩 해 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트밀을, 뭐, 닭도 좋아하시지만, 오트밀을 정말 잘 요리에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닭죽 만드는 방법도 한번 추천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닭죽은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뭐 먹을 만한, 어울릴 만한 메뉴여서 또 간단하기도 하고, 음, 특히 전자레인지로도 가능하다면, 음, 요리 진짜 자신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거 거의 조리죠, 조리. 이건 요리 아니고 조리. 음, 어, 그 급으로 쉬우니까 진짜 다들 해 먹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저는 뭐 레시피? 자주 해 먹는 건 아니지만 좀 맛있었고 추천도 하고 싶은 레시피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하는데, 음,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음, 닭가슴살을 싫어하지만 음, 의무감에 먹어야 되는 분들이 그래도 좀 닭가슴살을 싫어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음, 있을 만한 요리를 하나 추천하려고 합니다. 음, 제가 식단 조절을 할 때 치킨을 대체하려고 시도했던 메뉴예요. 검색해도 음. 많이 나올 텐데 라이스 페이퍼 치킨입니다. 아, 네네네. 이제 닭을 라이스 페이퍼로 감싸서 이제 튀겨주는 그런 음, 방법인데요. 일단 뭐 닭가슴살은 소금, 후추로 기본 음, 밑간을 해서 좀 재워두면 되고, 그때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유나 술과 함께 버무려서 재워두면 좀 더 잡내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이제 재워둔 닭가슴살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라이스페이퍼에 말아주면 거의 요리는 거의 끝납니다. 그때 저는 재울 때 멕시칸 음식을 제가 좋아해서 집에 음, 멕시칸 그 시즈닝, 타코 시즈닝이 있는데 그걸 같이 넣어주면 좀 더 약간 외국 요리 같은 그런 느낌을 음, 받을 수 있어서 좀 음, 추천하고요. 음, 없어도 소금 후추로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음. 음, 요리법은 적절한 크기로 자른 닭가슴살을 준비해 놓고 라이스 페이퍼는 그 닭가슴살을 어떤 크기에 잘랐느냐에 따라서 라이스 페이퍼를 미리 이제 가위로 커팅을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월남쌈 드실 때처럼 따뜻한 물에 살짝 적셔서 촉촉해지면 닭가슴살 넣고 그냥 쌓아주시면 됩니다. 음, 이제 닭을 탕수육처럼 좀 길쭉하게 잘랐다면 그렇게 탕수육처럼 말아 주셔도 되고, 좀 음, 더 닭강정처럼 되게 작게 썰었으면 팝콘 치킨처럼 이렇게 작게 음, 라이스페이퍼를 썰어서 말아 주셔도 됩니다. 음, 그대로 뭐 기름에 튀겨도 되는데 만약에 식단 조절을 위해서 닭가슴살을 먹는 거다라고 하면 기름에 튀기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기름을 그냥 스프레이나 솔 같은 걸로 살짝만 겉에 뿌려서 에어라이어나 오븐에 구우면 음, 완성입니다. 음, 이게 닭가슴살이라 담백하고 음, 또 짭짤하게 간도 되어 있고 겉면은 또 바삭하면서 쫀득해가지고 엄청 간단하게 홈치킨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음. 어, 이게 샌님처럼 닭가슴살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치킨 대용으로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닭 젤 때 여러 가지 시즈닝을 활용하면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예를 들어 뭐 음, 커리가루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 맞아요. 음. 어 뭐 식단용이 아니라면 기름진 부위 좋아하시는 다리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위를 해서 드시면 또 그것도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요새 치킨값이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저는 맞아요. 저는 1인 가구라서 치킨 시키면 진짜 한 번에 다 못 먹는데 음, 이거 먹다 남겼다 먹으면 또 그 맛이 안 나니까 '진짜 요만큼만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진짜 한두 음, 번이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집에서 먹은 만큼만 해 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스 음, 페이퍼로만 감싸 주면 되니까 되게 간단하게 들리네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정말 괜찮게 닭가슴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 외에 또 이제 식단 때문에 닭가슴살 먹어야 되는데 진짜 못 먹겠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음. 많이 먹어본 사람의 음. 방법 중 하나는 그 포를 뜨듯이 얇게 썰어 보시면 그동안 음. 내가 먹었던 닭가슴살이랑 되게 다른 식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진짜 뭐 회칼을 쓰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음. 이제 최대한 얇게 썬다라고 음. 생각하고 썰어 보시면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튀김에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채소랑 그냥 같이 볶거나 아니면 오. 올리브유에 살짝 위아래로 그냥 소금 후추만 해서 굽기만 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얇기 때문에 퍽퍽하다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들지 않을 거예요. 음. 그럴 것 같네요. 얇게 썰면 좀 퍽퍽하다는 생각이 좀 덜 들 것 음, 같아요. 오. 음. 아 역시 그 닭가슴살의 전문가. 네, 이렇게 또 닭가슴살 영업을 해봅니다. 남들은 억지로 먹지만 좋아서 먹는 사람의 팁이었습니다. 음, 네. 또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할 테지만 정말 간단하고 그치만 맛있는 한 그릇 요리를 또 소개를 해 보자면 바로 오야코동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음, 만들 수 있고 저는 무엇보다 먹기도 치우기도 편한 한 그릇 요리라는 점이 진짜 저는 이 요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일식인데요. 일본어로 도는 덮밥이라는 소리고 오야코는 음, 부모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 자식 간인 닭고기와 달걀을 모두 활용한 덮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합니다. 음, 양파랑 한입 크기로 썬 닭고기를 팬에 익혀요. 그다음에 물을 자작할 정도로만 붓고 계란 풀고 소금 혹은 간장으로 간해서 익힌 다음에 밥 위에 얹어 먹으면 되는 메뉴입니다. 집에 먹을 게 계란이랑 소분해 놓은 닭고기밖에 없네. 이럴 때 간단하게 먹기 좋고 재료들이 음, 식단하기에도 되게 좋은 메뉴들이잖아요. 그래서 음, 식단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비린내가 날 것 같다 싶으시면 간할 때 미림을 살짝 넣으시면 음, 감칠맛도 돋궈주고 비린내도 잡아줍니다. 이게 레시피에 따라서 막 액젓을 넣기도 하고 그렇던데 그냥 당연히 그럼 더 맛있겠지만 기본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 되시면 한 번씩 해 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닭과 달걀을 부모 자식으로 비유해서 오야코동이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음. 왠지 좀 더 닭한테 미안해지는 음식이기는 한데요. 저는 오야코동이라는 거는 메뉴는 알고 있었는데 음. 그걸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음. 닭과 달걀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음. 안 해봤어요. 어. 부모 자식이 한 그릇에서 만나다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진짜 확실하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잔인하네요. 부모 자식을 음, 같이 한꺼번에 먹는 거잖아요. 너무 잔인하네요. 그러게요. 이제 레시피 다음으로 닭 음식을 소개를 하자면 워낙에 뭐 다들 알고 계신 거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음, 들어 뭐 중식이라면 유린기 요런 게 유명하고 음, 일식이라면 야키토리 뭐 한식이라면 삼계탕 뭐 양식이라면 뭐 치킨 음, 뭐 프랑스 꼬꼬뱅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네, 이렇게 유명한 요리 대표적인 요리들도 워낙 많고 뭐 예를 들어 여름에는 초계국수, 겨울에는 닭곰탕 이렇게 계절별로 잘 음, 어울리는 음식을 꼽아 보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정도로 유명한 닭 요리 너무 많죠. 맞아요. 근데 치킨, 양식 맞나요? 거의 K, K 치킨 같아요. 이거 치킨 나올 맞아요.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한식인가? 양식인가? 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여름에 어울리는 닭 메뉴도 초계탕? 음. 저는 따뜻한 것보다 차가운 음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초계탕을 진짜 음. 좋아하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여름 음식 탑3에 무조건 들어가는 음. 음식인 것 같고 음. 의외로 겨울에도 좀 잘 어울려서 여름에 오. 삼계탕 더운데 네. 먹듯이 겨울에 초계탕집 찾아가서 먹었던 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좀 날도 춥고 갑자기 그 상큼함이 막 생각이 나네요. 어 초계국수 겨울에 파는 데가 있군요. 음, 약간 계절 한정으로 파는 곳이 전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렇구나. 초계국수 진짜 여름에 상큼하고 이제 닭고기니까 단백질 충전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진짜 음, 몸보신에 정말 좋은 음식이죠. 음, 저도 여름을 생각나면 먹긴 하는데 겨울에 먹는다는 건 정말 의외인 것 같습니다. 음. 그중에서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더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 음식이다. 이런 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닭 한 마리인데요. 이거 저 되게 어, 유명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샌님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먹은 적 있죠?
네, 있을 것 같아요. 음, 오, 오,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방금 의외였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대부분 음, 이게 저는 동대문 가면 많이 볼 수 있고 이게 일본에서 진짜 유명한 한식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맞아요. 한국으로 관광 오면 반드시 먹고 가는 음,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저는 다들 아실 줄 알았는데 되게 동대문에서만 유명한 음식이어 가지고 음, 국지적인 음식이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도 서울 바깥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뭐 맞아요. 서울에는 그래도 이제 체인점으로 몇몇 군데 있기는 음. 한데, 그것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음, 이 메뉴는 삼계탕과 곰탕, 닭곰탕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려나 싶은데 닭 한 마리를 파, 마늘 이런 거 넣고 우선 삶아서 먹습니다. 이거 음, 다대기에 찍어 먹는 게 포인트죠. 음. 맞아요. 그리고 그 마치 샤브샤브처럼 그 먹고 남은 육수에 칼국수도 해 먹고 죽도 해 먹고 이런 음식입니다. 코스처럼 코스 요리처럼 이것처럼 음 코스 요리처럼 이것저것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뭐 닭을 삶았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음. 뜨끈하게 먹기 좋아 가지고 겨울에 찾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 진짜 생각할수록 되게 의외인 게, 그 음. 동대문에도 닭 한 마리 골목이 있잖아요. 맞아요. 가보면 막 그 온갖 외국어로 간판이 같이 쓰여 음. 있어서 음. 메뉴판도 그렇고 엄청 유명한 한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음. 의외였고, 음.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닭 한 마리 핵심 포인트는 그 음. 닭과 채소를 찍어 먹는 소스, 음. 다대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아마 안 드셔보시고 방송으로 지금 처음 접하셨다면 음.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맞아요. 삶은 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맞아요. 닭을 삶아서 소스에 찍어 먹는다는 거 아니야? 백숙 맞아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응.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응. 근데 사실 요리라고 하기도 조금 음. 애매하게 다 음. 때려 넣고 음. 삶으면서 이제 끓이면서 먹는 메뉴인데 그 가게마다 소스 맛이 다르다 보니까 음. 어떤 집 가보면 아, 소스가 별로여서 음. 별로 맛이 없고 또 어떤 집 가면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음. 가고 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골목에 정말 많은 닭 한 마리 식당이 있는데 무조건 음. 가는 단골집이 있거든요. 음. 거기가 약간 그 원조, 진짜 음. 원조 막 이런 싸움이 엄청 간단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이 기억하는 단골집만 가거든요. 사실 어. 가게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너무 어. 그 원조 붙은 가게가 많아가지고 응.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닭볶음탕이 조금 단맛이 있는 편이다 보니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음. 메뉴여서 좀 흥분했습니다. 그러게요. 단골집이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메뉴라고는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 음, 그렇구나. 그게 비주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딱 음, 비주얼만 딱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을 먹는 거야.' 음,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서울에 가시면 서울 분들은 동대문에 가시면 꼭 드셔 음,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음. 자 이렇게 저희가 닭 한 마리를 두고서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에게 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샌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저한테 닭은 육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어, 큰 존재였군요. 네. TMI이고 또 뭐 너무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한데 저는 모든 육류 중에 닭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환경이나 이런 데 관심이 생기면서 좀 채식 아니면 좀 부분적인 채식을 고려할 때 저를 망설이게 하고 결국은 아, 완전 채식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음. 닭의 존재였어요. 그 육식을 계속 줄이고는 있지만 아, 음. 닭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당장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어.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도 아, 너무 많은 닭 요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닭을 주문해야겠습니다. 저 새님이 닭 좋아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큰 존재라고 하는 건 오늘 얘기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얘기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표현하고 음, 싶습니다. 저는 달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내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말 다 맛있는 너무 맞아. 감사한 존재라고 네 감사를 항상 드리고 싶네요. 음, 닭에게 감사를, 고마움을 표하면서 그럼 오늘 마지막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음. 저 오늘은 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닭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있으려나? 뭐 싶어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키노라이츠의 치킨이라고 쳐 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 치킨에 진심인 민족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막 최고의 음, 치킨 막 이런 드라마도 있고 응? 치킨 로드, 치킨의 제왕 막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시간 음, 내서 보고 재밌으면 나중에라도 추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한국은 치믈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믈리에 말고. 그게 어, 뭐예요? 치킨 감별사? 그 배달 어플에서 음. 아마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음. 그 자격 시험처럼 치믈리에 아. 자격 시험을 봤었었어요. 아. 아 굉장히 그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치킨 그래요? 감별사 같은 느낌으로. 어. 저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맛만 보거나 혹은 비주얼만 봐도 '이거 어느 브랜드에서 파는 어떤 메뉴다.' 이런 거 알 만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꽤 되거든요. 음, 어 와 치킨의 나라 맞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치킨에 맥주 마시는 걸 외국에서도 치맥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닭사랑 민족이 맞습니다. 음, 맞아요. 그치만 오늘은 제가 닭 관련해서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서 유용했던 어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만개의 레시피라고 하는 레시피 어플인데요. 이게 요리 음, 재료만 치면 등록해 놓은 레시피가 이렇게 쫘라라락 떠요. 막 각 레시피마다 뭐 건강한, 뭐 다이어트, 뭐 술안주 막 이런 태그도 달려 있기도 하고 뭐 요리 재료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뭐 집들이 음식, 유아식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도 레시피가 저 좌라락 나옵니다. 진짜 정말 만 개쯤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레시피들이 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어 보이는 거 하나만 골라서 해 먹으면 돼서 고민하는 시간 좀 줄여 주는 어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용하게 음, 쓰고 있고 무엇보다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제 음, 거기에다가 지금 내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써 놓으면은 그것들만을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냉파하기 되게 실은 어렵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 간단하게 냉파가 가능한 것도 되게 음, 유용했던 것 같아요. 음. 집에서 음식을 되게 자주 해 드시고 그 냉장고 파먹기나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면 사실 재료를 음. 보고 메뉴를 고르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되게 맞아요.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음. 또 새로운 재료를 사서 그냥 아니면 요리를 정해놓고 재료를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음. 갖고 있는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라 뭐 음. 꼭 닭 요리만 찾지 않으시더라도 음. 너무 좋은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음. 한 번씩 활용해서 냉장고에 있는 거 쏙쏙 다 파먹으시기 바랍니다. 음, 이번 주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토크토랑의 대표 메뉴 바로 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소개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좋아하셨던 것들도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한 끼는 저희 얘기하면서 떠올리셨던 닭과 관련된 음식을 드시면서 닭에게 같이 감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남들은 잘 모르는 뭐 특이한 닭 관련 음식이나 레시피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이나 메일로 나눠주시면 앞으로의 저의 닭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 같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